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직경 300mm인 수평 원관 속을 물이 흐르고 있다. 관의 길이 50m에 대해 압력 강하가 100kPa이라면 관 벽에서 평균 전단 응력은 몇 파스칼인가?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에서는 이제 벽면에서의 그 전단 응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수평 원관이 자, 이런 식으로 수평 원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수평 원관에 일단 직경이 300mm래요. 직경. 그럼 직경이면 지름이니까 지름이 이렇게 300mm라는 거고요. 직경이. 그리고 관의 길이가 50m래요. 자, 관의 길이가 50m고요. 그리고 압력 강하가 100kPa.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이제 A 지점으로 놓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B 지점으로 놨을 때 A 지점과 B 지점의 압력 차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압력 차이가 100kPa이라는 거죠. 압력 강화가 생긴 거니까. 그죠? 그때 이 관벽, 요게 관벽이죠. 관벽에서의 전단 응력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식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전단 응력은 L분의 PA-PB 곱하기 2분의 R인 거죠. 그쵸? 이게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때 요 PA-PB가 뭐예요? A 지점의 압력과 B 지점의 압력의 압력 차를 말하는 거죠. 즉 압력 강화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L의 값은 이제 배관의 길이고요. 요 R은 이 배관의 반지름, 반경. 그죠? 반경을 말하는 거예요. R은 반경.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일단 배관의 길이는 50m라고 했고요. 그죠? 50m. 그리고 압력 강화가 얼마래요? 압력 강화가 100kPa이라고 했어요. 100kPa.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단위는 kPa이 아니라 파스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로 놓으면 얼마가 돼요? 10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3승이고요. 요 파스칼은 어떤 단위랑 같은 거예요?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은 단위인 거죠. 그쵸? 파스칼은. 자, 곱하기 2분의, 자, 지금 이 배관의 직경이 300mm라고 했죠. 얼마예요? 0.3m. 그죠? 근데 여기서 이 R이라는 값은 직경이 아니라 반경입니다. 반경. 그래서 0.3m의 절반이니까 0.15m가 되는 거죠. 0.15m.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은 150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미터 약분되니까 그대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단위가. 그래서 요 뉴턴 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의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150 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50 파스칼.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2번. 직경 6cm이고 관 마찰 계수가 0.02인 원관에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인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 즉 상단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바로 등가 길이로 환산해서 이 밸브에서의 그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공식이 있죠, 공식. 자, 공식 있습니다. 등가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LE. 등가 길이 LE는 바로 F분의 KD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F분의 KD. 자,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셔야 돼요. 등가 길이는 F분의 KD. 그래서 F는 마찰 계수고요. 요 K가 부차적 손실 계수. 그리고 D는 뭐예요? 직경이 되는 거죠. 직경. 그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관 마찰 계수가 0.02라고 했죠? 관 마찰 계수가 0.02고요. 그리고 부차적 손실 계수가 5라고 했어요. 5, K 값이 5. 그리고 네, 직경이 6cm. 그 미터로 환산시키면 0.06m죠. 그쵸? 0.06m. 자, 계산해 주시면 네, 바로 등가 길이는 15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5m. 그죠? 답은 네, 4번에 있습니다. 다음 23번. 펌프의 양정 가운데 실양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자, 실양정을 네, 설명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더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자, 소방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가 있고, 이 펌프 흡입측에 여기에 이제 저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저수조가 있고, 이 저수조에 뭐가 있냐면, 후드밸브라는 거 있죠. 후드밸브. 그죠? 후드밸브. 그리고 이 펌프의 토출축에, 이렇게 토출관이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가정을 하면, 뭐 여기 이렇게 가지배관이 있고, 뭐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그림이라고 할게요. 그죠? 여기에서, 자, 이제 양정을 지금 물어본 건데, 양정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펌프의 중심선으로부터 흡입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펌프의 중심에서 흡입 액면, 여기죠, 여기 흡입. 그죠? 이 수직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직거리를, 여기를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게 흡입 양정이에요. 그 다음 2번에 흡입 액면에서 송출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다. 자, 보세요. 흡입 액면, 이게 흡입 액면이고요. 송출 액면은 물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죠? 헤드 나오죠? 헤드에서 여기까지, 여기 헤드까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있는 그 헤드까지 높이예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죠. 실양정. 이게 실양정이에요. 흡입 액면에서 송출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 이게 실양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펌프의 중심선으로부터 송출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펌프의 중심에서 송출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 이것이 바로 토출 양정입니다. 토출 양정. 그래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의 합이 곧 실양정인 거죠. 그쵸? 실양정. 그 다음 4번에 흡입 액면에서 송출 액면까지의 마찰 손실 수두다? 이것은 바로 전양정을 말하는 겁니다. 전양정. 그래서 전양정을 구할 때 실양정을 더한 이 실양정은 전양정 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실양정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실양정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흡입 액면에서 송출 액면까지의 수직 높이가 바로 실양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4번. 내경 20cm인 배관 속을 매분 1.8 세제곱미터의 정상 흐름을 보여주는 유체의 레이놀즈수가 1.5 곱하기 10의 6승이었다면 이 유체의 점성계수는 몇 파스칼 세크인가? 단 유체의 밀도는 780kg/s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 유체의 점성계수를 물어봤죠. 그럼 점성계수를 구하려면은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레이놀즈수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 유속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유속. 자, 보세요. 자, 유속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유속은 배관의 단면적 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Q는 AV니까, 그죠? Q는 AV. 자, 그러면 배관의 단면적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내경이 20cm니까 0.2m죠. 그죠? 0.2의 제곱이고요. 유량은 매 분당 1.8 세제곱미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맞죠? 초당으로. 그래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1.8 세제곱미터 퍼 분이 아니라 초로. 1분 동안에 이만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0초가 되는 겁니다. 60초. 자, 계산해 주시면 네, 유속은 대략 0.955가 됩니다. 0.955m per sec. 네, 일단 유속을 먼저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유속을 먼저 구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레이놀주스를 구하는 공식엔 뭐가 있어요? 뮤 분의 dv 로우. 그렇죠? 이게 레이놀주스를 구하는 공식인데 바로 여기에서 유속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구한 거예요. 유속을.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점성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점성계수. 그러면 이 레이놀주스와 점성계수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점성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바꾸면, 점성계수는 레이놀주스 분의 dv 로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을. 대입해볼게요. 먼저 레이놀주스는 1.5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1.5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직경은 0.2m, 그리고 유속은 0.955m per sec고요. 그 다음 밀도 나왔네요. 밀도는 780kg per 세제곱미터. 그죠? 78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단위는 kg per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꾸면 이 단위가 결국 파스칼 곱하기 세크가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절대 단위고요. 중력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단위가 나오게 돼요. 알겠죠? 답은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5번. 완전 흑채로 가정한 흑연의 표면 온도가 450도이다.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몇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인가? 단,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자,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자, 25번 문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복사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자, 이거는 공식이니까 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E는 시그마 곱하기 T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복사 에너지는 그래서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얼마래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래요. 단위 생략할게요. 자,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여기에다가 자, 절대 온도죠. 자, 지금 얼마래요? 표면 온도가. 흑연의 표면 온도가 450도래요. 섭씨 온도가 450도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450이 되는 거죠. 그쵸? 절대 온도니까. 자, 요거의 4제곱입니다. 4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얼마냐? 15,493이 나와요. 15,493.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와트죠.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단위가.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반올림하면 대략 15.5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6번. 비중이 0.4인 나무 조각을 물에 띄우면 전체 최적의 몇 %가 물속에 가라앉는가?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웠대요. 나무 조각을, 자, 이렇게, 이걸 나무 조각을 할게요. 나무 조각을 띄웠어요. 물속에. 그랬더니 이만큼이 물에 잠긴 거예요. 잠겼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나무 조각의 비중이 이 물의 비중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비중보다 크면 완전히 가라앉겠죠, 물속에. 그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잠기지 않고 일부만 잠겼다는 거는 물의 비중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비중이. 자, 그런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물이고요, 물. 그죠? 물인 거고요. 요게 지금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 근데 이 나무 조각의 비중은 0.4라고 했고요. 물의 비중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물은 비중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이 물속에 잠긴 나무 조각의 최적이 몇 %냐? 이걸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자, 이 V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잠긴 이 물체의 비율이에요, 비율.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S분의 S0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의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이 S0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에 띄운 물체의 비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S라고 하는 거는 물이니까 비중이 1이고요. S0는 이 나무 조각이니까 비중 0.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 값이? 0.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0.4는 몇 %에 해당이 되는 거죠? 0.4는, 그죠? 40%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그죠? 그러면 이거예요. 물속에 잠긴 나무 조각은 전체 최적의 40%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물에 뜬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40%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27번. 배관의 관로상에 설치하는 유량 측정 장치로 배관의 관로를 축소하여 그때 발생하는 차압을 이용하는 유량계로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 벤투리 미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기 이제 수평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평 배관이 있는데, 이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배관의 굵기를, 두께를, 이 배관의 구경을 인위적으로 좁힌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관의 구경을 이렇게 좁힌 거예요. 이렇게 좁혔어. 이렇게. 그때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무엇을 구해서? 압력을 구해서 그 압력차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고요? 유량을 측정한다고, 유량을. 그러면 이 둘 중에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요.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두 지점 중에서 어디가 압력이 더 클까요? 압력이 더 크겠죠. 좁으니까. 그죠? 압력. 그래서 여기서는 두 지점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고요? 유량을 측정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벤투리 미터입니다. 벤투리 미터. 벤투리 미터.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28번. 다음 중 대류 열 전달과 관계없는 경우는, 자, 이거는 열 전달의 그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대류, 전도, 복사. 그죠? 그 세 가지 중에서 대류 열 전달과 관계없는 경우를 찾으래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팬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식힌다. 어때요? 팬을 돌리면 차가운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 차가운 바람이 이동해서 컴퓨터를 식히는 거예요. 대류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뜨거운 커피에 바람을 불어 식힌다.
1번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죠? 뜨거운 커피에 바람을 불면 차가운 바람이 가서 뜨거운 거를 식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류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3번,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고 라디에이터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류와 관계가 있는 거죠. 대류. 그죠? 그 실 안에 있는 그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대류. 근데 4번,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차단한다.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차단한다? 이건 뭐예요? 바로 복사 에너지를 화로 앞에 판자를 놓아서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없어요. 그죠? 매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난로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엄청 뜨겁죠? 그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사열 때문에 그죠? 복사열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류 열 전달과 관계없는 것은 4번. 4번은 복사열 전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29번. 온도 차이 10도씨, 열 전도율 10W/m², 두께 25cm인 벽을 통한 열 유속과 온도 차이 20도씨, 열 전도율 K, 두께 10cm인 벽을 통한 열 유속이 같다면 K의 값은 얼마냐? 자, 보세요. 자, 29번 문제는 그 열 전도와 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거예요. 열 유속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열 유속은 L분의 K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T2-T1. 온도차.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열 유속은. 그러니까 열 전도열이죠. 열 전도열.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K의 값을 이제 구해보래요.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이 열 유속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조건에 의한 열 유속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벽의 두께가 25cm라고 했죠? 벽 두께. 요 L이 바로 벽 두께예요. 벽 두께 25cm니까 0.2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10이래요. 10W/m²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몇 도라고요? 온도 차이가 10도씨. 자, 보세요. 온도 차이가 10도씨라고 했는데, 자, 섭씨 온도가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가 10도씨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절대 온도도 어떻게 써요? 절대 온도도 몇 도가 차이 나겠어요? 10켈빈이죠? 10켈빈. 그쵸? 자, 왜 그런 거냐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죠? 여기 얼마 더하는 거예요? 273도. 273도만큼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서 10도씨만큼의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로 따지면 10켈빈만큼 차이가 난 거죠. 맞죠? 똑같이 이동한 겁니다. 온도 차이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 차이가 10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켈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이 켈빈. 그죠? 10켈빈.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열 유속이 얼마 나오냐? 열 유속이 400이 돼요. 400W/제곱미터. 이겁니다. 열 유속이. 그런데 자, 열 유속이 똑같대요. 온도 차이가 20도씨고 열 전도율 K, 두께가 10cm인 벽을 통한 열 유속이 똑같을 때 그때 이 열 전도율이 얼마냐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열 전도율. 그럼 여기서 자, K'이라고 할게요. K'은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하려면 K'은 T2-T1분의 Q 곱하기 L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변형하면 열 전도율은 온도차 분의 열 유속 곱하기 두께입니다. 두께. 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자, 온도 차이가 얼마래요? 온도 차이가 섭씨 온도로 20도라고 했죠. 그럼 절대 온도로 따지면 20켈빈인 거죠. 20켈빈. 그 다음에 열 유속은 같다고 했으니까 400W/제곱미터고요. 그 다음 벽의 두께는 10cm.
그러면 0.1m죠. 네, 계산해 주시면 네, 열 전도율 K는 얼마가 돼요? 2가 나옵니다. 2W per 미터 켈빈.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답은 네, 1번에 네, 답이 있습니다. 다음 30번. 처음에 절대 온도, 빛의 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1kg을 압력 P로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가열하여 온도를 3T1까지 상승시킨다. 이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지금 문제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압력 P로 일정하다라고 했죠?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대요? 등압 과정, 정압 과정. 그죠? 네, 정압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압 과정 또는 등압 과정. 자, 이때 그 빛의 적과 절대 온도의 관계가 있어요. 빛의 적과 절대 온도의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V1분의 V2는 T1분의 T2. 이겁니다. 등압 과정. 정압 과정에서 빛의 적과 절대 온도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압력을 P로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가열해서 온도를 3T1까지 가열했대요. 자, 처음에 온도가 T1이었는데 이 온도를 3배까지 가열했대요. 3배까지.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빛의 적은 몇 배가 될까요? 빛의 적? 자, 보세요. 지금 빛의 적과 절대 온도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그죠?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3배만큼 상승을 시키면 빛의 적도 몇 배라고요? 빛의 적도 마찬가지로 3배가 된다고요. 3배. 그죠? 그러면 V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V1이 되는 거예요. 3V1. 그럼 따지고 보면 이 값은 3T1은 T2가 되는 거고요. 3V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V2가 되는 거죠. 그죠? 가열한 후에 빛의 적이 말하는 거죠. 그죠? V2. 자, 그때 이상기체가 한 1. 이상기체가 한 1은 어떻게 구하냐? 이상기체가 한 1은 P 곱하기 dV로 구하는 거죠. 그때 이 dV라고 하는 거는 빛의 적의 변화량입니다. 빛의 적의 변화량. 자, 얼마가 돼요? 결국 P 곱하기 V2-V1이 되는 거예요. 변화량, dV. 그쵸? dV. 자, 얼마냐? P 곱하기, 지금 V2가 3V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V2에다가 3V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V1 빼기 V1이니까 2V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PV1인 겁니다. 이게 이상기체가 한 1이 되는 거예요. 2PV1.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3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속도 3m/s로 운동하는 평판에 속도 10m/s인 물 분류가 직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의 단면적이 0.01제곱미터로 일정하다고 하면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평판이 아니라 3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평판이 있어요. 여기에. 자,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계산이 편해져요. 편해지는데 자, 이게 움직인대요. 3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평판에 자, 수직으로 물을 분사했대요. 이렇게. 네, 수직으로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한 겁니다. 분사를 했대요. 그때 이 물의 속도는 유속은 얼마냐면 10m/s의 속도로 이렇게 분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평판은 좀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물은 10m/s의 속도로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더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겠죠? 상대 속도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10 빼기 3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만약에 이 평판이 3m/s의 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더 받겠죠? 맞죠? 충돌하면 힘을 더 받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힘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충돌하면 그만큼 힘을 더 받는 거니까. 자, 그때 이 평판이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로 곱하기 a 곱하기 v-u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u의 값이 없는 거니까 로 a v 제곱으로 구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평판이기 때문에 v-u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이죠, 물을 분산했으니까 물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는 1000 뉴턴 세크 제곱퍼 4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거는 물의 밀도를 바로 중력 단위로 나타낸 식입니다. 중력 단위, 절대 단위가 아니라 중력 단위예요. 곱하기 그 다음 면적은 얼마? 0.01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 속도는 10-3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으니까 10-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은 490뉴턴 정도가 나옵니다. 490뉴턴.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자, 32번입니다. 자, 어떤 유체의 비중량이 A이고 점성계수가 B이다. 동점성계수는 자, 얼마냐? 자, 동점성계수의 그 공식을 지금 물어본 건데, 자,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그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비중량은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 그런데 그 동점성계수라고 하는 거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예요. 맞죠?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밀도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밀도. 이 밀도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뮤는 1분의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밀도에다가 G분의 감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번분수에 의해서 안에 거 분의 바깥의 거, 안에 거 곱한 거 분의 바깥의 거.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안에 거 곱해주면은 감마죠. 바깥의 거끼리 곱해주면은 얼마요? 뮤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비중량을 A라고 했죠. 비중량을. 그리고 점성계수를 B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점성계수는 A분의 BG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 33번.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라도 물질 내부에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어때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다음 2번.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이상유체라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이거는 실제 유체와 이상유체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해주는 거죠. 맞고요. 3번. 충격파는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자, 3번도 맞고요. 4번. 유체에 미치는 압축의 정도가 커서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로 한다. 틀렸네요.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비압축성이 아니라 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죠. 실제 유체. 그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34번. 어떤 관 속의 정압은 294kPa, 온도는 27도씨,
공기의 기체상수 R은 287일 경우 안찌름 250mm인 관 속을 흐르고 있는 공기의 평균 유속이 50m/s이면 공기는 매 초 약 몇 킬로그램이 흐르는가? 자, 이 문제에서는 질량 유량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질량 유량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밀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밀도. 그러니까 질량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밀도의 값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식을 변형시키면 이 밀도의 값은 RT분의 P가 돼요. RT분의 P가 됩니다. 자, 공식이니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쵸? 그렇게도 구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구해요. 바로 RT분의 P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먼저 이 공기의 기체상수가 얼마래요? 기체상수가 287이라고 했죠. 287 줄 퍼 단위가 킬로그램 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지금 온도가 섭씨 온도로 27도씨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플러스 27이 됩니다. 절대 온도는. 그리고 이 관 속의 절대 압력이 294 킬로파스칼이라고 했죠? 294 킬로파스칼. 294 킬로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밀도는 얼마 되냐? 자, 여기 단위를 좀 보세요. 여기는 단위가 킬로파스칼이고 여기는 줄이죠. 그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킬로줄로 만들어 주고요. 0.287을 해주시면 돼요. 킬로줄로 똑같이 여기 킬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0.287을 바꾸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밀도의 값이 얼마 나오냐? 밀도는 3.41 정도가 돼요. 밀도가 3.41 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밀도예요, 밀도. 자, 이제 그 다음 무엇을 구하시냐면 질량 유량을 구할 수 있어요. 질량 유량 M반은 A 곱하기 V 곱하기 로우죠? AV 로우. 이게 질량 유량입니다. 그래서 요 A 곱하기 V는 최적 유량이죠. 최적 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한 게 질량 유량이에요. 질량 유량.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면적 구하시면 지금 안찌름이 250mm라고 했죠. 관 안찌름이 250mm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25m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0.25m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유속은 얼마래요? 유속. 평균 유속이 50m/s라고 했죠. 50m/s고요. 그 다음 밀도는 좀 전에 구했던 3.41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질량 유량은 대략 8.37 정도가 돼요. 8.37 kg per sec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8.4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5번. 회전수가 1500rpm일 때 송풍기의 전압은 3.92kPa, 풍량 분당 6세제곱미터를 내는 팬이 있다. 이때 축동력이 0.6kW라면 전압 효율은 대략 몇 %인가? 자, 이거는 송풍기의 그 축동력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송풍기의 그 축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죠. P는 102 곱하기 60 이타분의 PT 곱하기 Q. 자, 축동력이니까 전달계 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축동력이니까. 자, 이 공식에서 무엇을 구하시는 거냐면 바로 효율. 이타를 구하는 거죠. 이타. 그죠? 효율을 구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자, 어떤 단위가 있냐면 지금 전압. 이 전압의 단위가 미리아쿠아예요. 미리아쿠아. 그런데 문제에 나온 단위는 킬로파스칼. 압력의 단위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환산을 하셔야 돼요. 환산. 자, 환산하셔야 돼요. 지금 송풍기의 전압이 3.92kPa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관계식이 있죠. 101.325
킬로파스칼과 뭐랑 똑같아요? 10332 미리아쿠아랑 어때요? 같죠? 그죠? 1기압.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로 전압을 미리아쿠아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압 PT는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송풍기의 전압이 3.92라고 했잖아요. 3.92 킬로파스칼 나누기 101.325 킬로파스칼 곱하기 여기 1332 미리아쿠아를 곱하시면 됩니다. 네. 곱해 주시면 이제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399.72가 돼요. 399.72 미리아쿠아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리아쿠아.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변형해서 이 축동력과 효율만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효율은 102 곱하기 60 곱하기 축동력 분의 PT 곱하기 Q가 됩니다. Q.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102 곱하기 60 곱하기 축동력이 얼마래요? 축동력이 0.6이라고 했죠? 0.6kW. 0.6kW. 그 다음에 전압은 399.72 미리아쿠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풍량이 얼마래요? 분당 6세제곱미터. 그죠? 분당 6세제곱미터.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0.65 정도가 나오거든요. 0.65. 그래서 문제에서는 100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65%가 나오는 거죠. 65%.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6번. 보일의 법칙은 이상기체의 어떤 상태량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법칙이 있어요. 자, 샤를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 보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보일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거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인데 먼저 이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일정한 거예요? 무엇이?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죠. 그렇죠? 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자, 앞 글자 보온. 그죠? 그리고 샤압.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그죠? 온도가 일정할 때의 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37번.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보세요.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이거는 액주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림상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가 A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물은, 자, 물이 얼만큼 채워져 있냐면, 물은, 자, 이만큼 물로 채워져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냐? 바로 수은. 비중이 13.6인 수은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만큼. 이제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A점에서의 계기 압력을 구하래요. 요 A점 여기에서의 자 계기 압력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경계를 잡으셔야 돼요. 경계 부분을 자 여기를 잡아주세요.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 압력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외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보세요. 여기 높이가 얼마래요? 높이가 200mm니까 0.2m고요. 그죠? 0.2m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300mm니까 0.3m가 돼요. 0.3m. 그때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여기 A 지점에서의 압력을 자 PA라고 놓으면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압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부호라고. 그러면 자 PA에서 자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우리 왜 압력 구하는 공식이 있죠? P는 감마 H.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마 1 H1 이런 식으로. 그죠? 감마 H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위로 올라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감마 2 H2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가 뭐래요? 여기가 대기압이죠. 대기압이니까 여기는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대기압 상태 0.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A는 이것을 다 이항하세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감마 1 H1 플러스 감마 2 H2가 됩니다. 이항했을 때. 그죠? 그럼 보세요. 요 마이너스 감마 1. 이 감마 1은 물의 비중량이고요. 감마 2는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수은의 비중량. 그럼 물의 비중량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9.8 kN/s 세제곱미터죠. 물의 비중량 암기하셔야 돼요. 곱하기 높이는 0.2m예요. 0.2m. 자 여기에 플러스 감마 2. 감마 2는 수은의 비중량인데 수은의 비중량은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은의 비중량은 비중은 13.6이고요. 여기에다가 물의 비중량만큼을 곱하셔야 돼요. 이게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높이 0.3m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네,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8이 돼요. 38 kN/제곱미터고요. 그때 이 단위가 뭐예요? 이 단위가 곧 킬로파스칼인 거죠. 그죠? 킬로파스칼. 그래서 답은 2번에 38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이에요. 자, 다음 38번. 자, 그림과 같이 수조차의 탱크 측벽에 지름이 25cm인 노즐을 달아 깊이 H는 3m만큼 물을 실었다. 차가 받는 추력 F는 약 몇 kN인가? 단 노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탱크 차가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자, 물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노즐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차가 받는 자, 추력이 얼마냐, 추력. 근데 자, 물의 높이가 얼마래요? 여기 높이가 3m. 네, 3m라고 했어요. 그때 이 탱크 차가 받는 추력 F는 자, 추력은 어떻게 구해요? 추력은 로우 AV 제곱이죠.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으로 자,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추력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바로 유속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먼저 유속을 이제 구할 거예요. 유속 V는 루트 2GH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루트 2GH.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곱하기 높이가 3m라고요. 3m. 낙차가 3m. 그럼 계산해 주시면 네, 유속은 대략 7.67 정도가 나와요. 7.67m/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추력 F는 자, 로우 물의 밀도죠.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의 밀도 1000N/s/4제곱 4제곱미터고요. 곱하기 면적은 지금 이 그 노즐의 구경이 얼마래요? 노즐의 구경이
25cm라고 했죠. 25cm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25의 제곱이 돼요. 그죠? 곱하기 속도 7.67의 제곱입니다. 그럼 탱크차가 받는 추력 F는 자, 얼마가 나오냐? 2888이 돼요. 2888 뉴턴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돼요? 대략 2.9 킬로 뉴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89죠, 89. 그러니까 소수점을 하나, 둘, 세 칸을 가면 여기 찍히잖아요. 그죠? 바늘림 해주면 2.89.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답이 2.9가 아니라 2.89로 나와 있죠. 2.89 킬로 뉴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자, 기세 수평으로 유입된 물 Z가 각도 세타만큼 방향이 변하여 유출될 때 기시받는 수직 방향 힘이 최대가 되는 세타는 얼마인가? 단 중력과 마찰 효과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이렇게 기세 수평으로 유입된 물 Z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물이 자, V의 속도만큼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기세 수평으로 유입된 물 Z에서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이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래요. 세타. 그때 세타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자, 이게 세타예요, 세타. 그때 이 깃이 받는 자, 수직 방향으로 받는 자, 힘은 얼마냐? 힘 자체는 로 QV 사인 세타입니다. 로 QV 사인 세타. 네, 이게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 그때 이 수직 분력이 가장 최대가 되려면 잘 보세요. 자, 밀도 저기 일정하죠? 유량 일정하죠? 속도 일정하죠? 그럼 여기서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사인 값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세타의 값이 변하잖아요. 그죠? 사인 값이 변한다고요. 그러면 사인 값이 최대일 때 이 힘이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 사인 값이 최대일 때 세타가 몇 도예요? 사인 세타는 최대 값이 1입니다. 1. 커봤자 1이에요. 그때 세타가 몇 도냐? 그때 이 세타가 몇 도일 때예요? 바로 90도일 때가 최대죠. 사인 값은. 그죠?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은 몇 도? 네, 90도일 때가 수직 방향의 힘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40번. 텅스텐, 백금 또는 백금, 이리듐 등을 전기적으로 가열하고 통과 풍량에 따른 열 교환량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유속계는 어느 것인가? 자, 이건 정의를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열선 풍속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 교환량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유속계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열선 풍속계가 되겠습니다. 1번.